지난 7월 11일 쯔양이 본인의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요.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A씨에게 무려 4년 동안 정말 엄청난 폭력을 당했고 그리고 또 불법 촬영, 협박, 수십억 원의 돈을 갈취당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쯔양은 해당 영상에서 이 방송을 하기 전 만난 남자친구가 교제 시작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때부터 지옥 같은 일들이 시작됐다면서요. 이 몰래 찍은 쯔양의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이 협박, 그리고 둔기를 이용한 심각한 폭행이 지속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시절이면 너무나 어린 나이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네요. 일단 쯔양의 나이가 97년생이에요. 1997년생이면 올해 2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 나이도 너무 어린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2018년도인 21살 때부터 2022년도인 25살 때까지 무려 4년간 이런 일들을 혼자 감당한 거예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요. 당시 전 남자친구 A씨가 이 한 유흥업소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유추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술집에서 쯔양에게 억지로 일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쯔양이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부 갈취를 해서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했다라고 쯔양이 밝힌 거예요. 술집을 나 진짜 못 다니겠다. 아주 잠깐 다녔다라고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부터 그냥 생각했던 내가 방송을 해서 차라리 그렇게 내가 방송을 해서 돈을 주겠다. 돈을 벌어다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유흥업소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개인 방송.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게 그 대박이 나버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박도 그냥 대박이 아니라 초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 수많은 먹방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단연 쯔양이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2018년 10월 첫 방송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을 했고요. 지난 6월엔 구독자 수 1,000만 명까지 넘어섰는데 안타깝게도 쯔양은 이렇게 먹방 너튜브로 인기를 끌게 된 후에도 이 방송 수익 대부분을 A씨에게 갈취당했습니다. 당시에 치킨 한 마리 사 먹을 돈조차 없었다고 하는데 정작 내가 원할 때 못 먹으면서 또 그 많은 건 방송을 위해서 먹어야 됐으니까 굉장히 고충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방송을 시작된 이후에도 전 남자친구 A씨의 폭력은 계속됐다고 하는데 그때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포착이 됐는데 그 모습 함께 보시죠. 온몸 곳곳에 멍이 드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당시에는 사실 잘 몰랐던 사실인데 이제야 많은 네티즌들이 찾아보니 이게 보이는 곳에도 저렇게 멍이 있을 정도면 안 보이는 곳은 어떻겠냐 생각도 하고 모두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안 좋은 걸 떠나서 너무 화가 나요. 저 말이 되는 겁니까 저렇게. 네. 야 근데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제가 쯔양을 좋아해서 초창기 영상부터 조금 자주 봤어요. 근데 쯔양이 생각보다 정말 자주 손에 이 밴드를 붙이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본인이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화상을 입었나?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자주 밴드를 붙이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A씨의 이 전 남자친구 A씨의 폭행 흔적이었다는 것이죠. 변호사분들이 쯔양의 변호인분들이 그 폭행 현장 녹취록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폭행의 소리가 좀 듣기가 힘들 정도더라고요. 이 퍽퍽 소리가 나고 쯔양이 정말 막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거든요. 이 폭행의 정도가 정말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해드린 얘기만 들어도 정말 충격적인 화가 나는데요. 쯔양이 날이 갈수록 인기를 얻게 되자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악행이 시작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쯔양이 너튜브가 점점 인기를 얻자 이 전 남자친구 A씨가요. 본격적으로 소속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표 자리에 앉았어요. 대표 자리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계약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7, 쯔양이 3이라는 겁니다. 이 계약조차 사실 말이 안 되는 정산 비율인데 이것도 거의 주지 않아서 이 쯔양이 4년간 정산받은 금액이 거의 없다. 쯔양이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최소 4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액수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이 시기에 쯔양이 받은 몸과 마음의 상처가 정말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참다 못해 이 전 남자친구 A 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된 거죠. 네, 이 쯔양에 따르면 A 씨에 대해 처음 고소를 진행하게 된 거는 2년 전인 2022년 10월 말쯤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쯔양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 회사 내 직원들이 쯔양에게 먼저 고소를 제안한 건데요. A 씨는 소속사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직원들이 고소를 권했다는 건 그만큼 쯔양의 피해가 심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쯔양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전 남자친구이자 대표였던 A 씨에게 정상금 청구 그리고 전속계약 해지 등의 소송, 성폭행, 상습폭행, 상습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쯔양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이 이 건에 대해서 너튜브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쯔양의 피해가 너무 컸고 자료도 매우 많았다. 협박을 받았다는 음성 파일만 3,800개였다. 유명인이 이 정도 피해를 보는 사안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피해가 극심하다고 전했는데 안타까운 건 지난 2023년 3월에서 4월경이 A 씨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불송치, 즉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는 겁니다. 야,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혐의가 너무 많죠. 일단 여러 가지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죠. 상습적입니다. 여기에 죄질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했는데 중요한 건 이 피고인 A 씨가 수사 도중 사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쯔양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있지만 가해자는 없어져 버리는 굉장히 찝찝한 결말이 됐는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아까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40억 원 정도가 됐다고 했죠. 법적으로 이걸 문제 삼아서 그 채권이 쯔양 씨에게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돈을 유족들로부터 상속되는 게 아니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쯔양 씨 측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종결이 된 사건인데 이 일이 뒤늦게 알려지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쯔양이 처음부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난 7월 10일입니다. 쯔양이 자신의 과거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 하루 전인데요. 한 너튜브 채널에서 일부 너튜버들이 쯔양의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거금을 갈취하고자 모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관련 통화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죠. 자, 이번에 폭로된 통화 녹취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면은 이번 건이 터지면은 쯔양은 은퇴해야 돼. 사실 쯔양이 버는 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게 챙겨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몇천 시원하게 댕기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의 녹취록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부터 먼저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피해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길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내용을 들으면 사실 아니 대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길래 그 돈을 주는 거야?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길래 협박을 당하는 거야? 라는 생각부터 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쯔양이 바로 다음 날 직접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이것과 관련된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요. 쯔양이 정말 거론된 너튜버들에게 돈을 주긴 했냐라는 여부입니다. 네, 이런 통화가 있고 나서 얼마 뒤 실제로 쯔양의 소속사가 관련 너튜브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관련 너튜브는 별도의 부가세까지 챙겨달라는 요구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쯔양 측에서 5,500만 원을 건넨 거는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이슈의 중심에 섰던 너튜버가 10일 이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쯔양을 향한 협박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너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은 용역비를 받았다. 쯔양의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의 대가로 이 받은 돈이었지만 저는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쯔양에게 받은 돈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당당하죠. 그런데 지난 16일 이 쯔양 법률 대리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입장과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거론된 이 너튜브 외에도요, 또 다른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쯔양 씨의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해서 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어떤 의도성을 가진 사람이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뿌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쯔양의 고통을 클 수밖에 없었겠죠. 이에 대해서 쯔양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 7월 15일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하는 너튜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협박에 못 이겨서 그들이 원하는 그리고 나는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원천적으로 이렇게 강요에 의한 계약서는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난 1998년 데뷔해서 올해로 데뷔 27년 차를 맞이한 국내 최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민우 씨 같은 경우는 2022년 신화의 첫 유닛 활동이었던 WDJ 이후로 별다른 활동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이민우 씨 어떻게 지내지 궁금해하셨는데요. 지난해 10월 이민우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정말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20년 된 절친 A 씨에게 전 재산 26억 원을 사기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힘든 시기를 겪는 자신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 가족과 신화 활동에 대한 협박을 일삼으면서 2년 넘게 이 A 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관련 기사를 보고 참 믿기가 힘들었는데 26억 원, 그리고 가스라이팅, 사기 뭐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 사건의 전말부터 좀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이 사건의 전말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 6월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민우 씨가요, 술자리에서 이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 경찰에 입건이 됐었는데요. 6개월 뒤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당시 이 사건을 겪고 있었던 이민우 씨의 20년 지기 친구인 A 씨가 있습니다. 이 A 씨가요, 이민우 씨에게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26억 원이라는 돈을 요구를 했고 실제로 그 큰 돈이 A 씨에게 건네져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야, 저는 근데 사건을 무마한다라고 해서 26억 원 그 금액을 제시한 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그걸 건넸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사실 이해가 되는 사건이면은 기사화되지도 않고 저희가 다루지도 않을 겁니다. 그만큼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핵심 쟁점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쟁점 첫 번째는 이민우 씨의 20년 직이었던 이 사기꾼은 누구인지. 두 번째 쟁점, 그럼 이민우 씨는 26억 원을 도대체 왜 지급을 했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이 사기꾼의 재판 판결 결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쟁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씨의 20년 직이었다는 A 씨, 과연 어떤 인물인가요? 네, 지난 6월에 한 방송에서 이민우 씨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이 배신을 당했다라고 이 고백을 했잖아요. 이때 말한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바로 이민우 씨의 20년 직이었지만 26억 원의 사기를 친 A 씨입니다. 이 A 씨가 정말 놀랍게도 이민우 씨와 이 관계가 있기 전에 이민우 씨 친누나의 정말 오랜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이민우 씨 가족들과도 이 왕래하는 사이였다고 하고요. 이민우 씨의 부모님께서 이 A 씨를 우리 작은 딸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과 친하게 지냈던 것이죠. 이민우 씨 같은 경우는 이 어린 시절에 집안 형편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가수로 성공한 이후에도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컸던 분이고요.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다라고 계속 많이 언급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A 씨가 이 친누나의 오랜 절친이기 때문에 더 신뢰한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금액도 아주 크지만 이 가족 같은 사이의 지인이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이 A 씨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분이길래 이민우 씨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분은 방송 작가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름만 대면은 누구나 알만한 굉장히 히트한 시트콤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또 방송 작가라고 하니까 저희도 사실 주위에 방송 작가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화도 잘 통하고 의지하기도 굉장히 좋고. 근데 저는 일단 26억을 건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법조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 맞아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요. 그게 좀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도대체 왜 그 큰 돈을 건네준 건가요?
일단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2019년 6월에 이 이민우 씨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민우 씨 주장에 따르면요. 이때 방송 작가 A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까 너 무혐의 받게 해줄게. 그러면서 고위직 검사한테 그 건넬 16억 원의 돈이 필요한데 좀 준비를 해봐라 라고 했고 실제로 이민우 씨가 이 A 씨에게 돈을 건넨 이 정황이 검찰에서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민우 씨는요 정말 이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이 정말 동아줄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돈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서 A 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민우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방송 작가 A 씨가 실제로 해결을 해준 거예요? 일단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실제로 이 방송 작가 A 씨가 16억 원으로 힘을 쓴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이 A 씨가 받은 돈이나 검찰 인맥은 무엇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검찰 쪽 인맥은 전혀 없고 거액의 돈을 검사에게 건넨 적도 없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렇게 무혐의가 나오자 이민우 씨 측에서는 당연히 A 씨가 힘을 써줘서 그렇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빚어졌던 겁니다. 이 결과 때문에 안타까운 믿음이 더 이어지게 된 셈인데요. 정말 현실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정말 황당하고 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편취당한 돈이 26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방금 16억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나머지 10억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A 씨에 대한 신뢰도가 이민우 씨는 그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 그루밍된 이 심리적 지배 상태가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A 씨는 이거를 다시 또 역이용합니다. 정말 작정하고 속이려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이민우 씨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니까 이민우 씨에게 다시 접근을 해서 내가 들었는데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돈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민우 씨에게 다시 돈을 요구한 겁니다. 이민우 씨가 이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명품 218점까지 편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취당한 돈이요. 총 26억 원의 명품까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기에 10억은 대출이에요. 야, 근데 돈에다가 이 수백 개의 명품까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람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을까 싶은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건 이민우 씨는 신화에서도 실질적으로 좀 리더 역할을 맡으면서 굉장히 좀 야무지게 뭐든 좀 잘 해내는 스타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민우 씨도 근데 어떤 시점부터는 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 번복도 나오고 대출까지 나오고 이러면서 조금 더 깨달을 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추측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A 씨를 믿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에 대해서 이민우 씨가 최근 한 방송에 나와서 속내를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사기뿐만 아니라 가스라이팅까지 심하게 당했다. 즉 정신적 지배를 당했다는 주장이었죠. 이 A 씨가 이민우 씨를 워낙 잘 알고 있었던 만큼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가족이라는 거. 그리고 그룹 신화 활동까지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박과 가스라이팅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이민우 씨 측에 따르면 죽으라면 죽어야 하고 기라고 하면 기어야 하고 뛰라고 하면 뛰고 울라면 울어야 했다면서 당시에 참담했던 심경을 전하기도 했어요. 전 이 A 씨의 범죄가 한 영혼을 파괴한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얼마나 잔인했냐면 이 이민우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A 씨가 이민우 씨에게 너는 인간 쓰레기야,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말을 정말 수시로 했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 A 씨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리고 꿈에도 나올 정도였다고 하고 그때마다 무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민우 씨는 이 지속적으로 인격 모독을 당하면서도 A 씨가 현재 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26개월에 걸쳐서 이 A 씨에게 26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갈취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민우 씨가요, 사건이 터지고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았었는데 말을 더듬는다거나 아니면 길을 가다가 A 씨와 닮은 사람만 봐도 막 화가 나서 막 심장이 두근거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막 유서를 쓰고 가족들 몰래 한강에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정말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지금이라도 진짜 정신 차려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민우 씨를 수렁에서 건진 건 바로 가족이었어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만큼 힘든 상황인데 자신을 지켜보는 가족들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냈다고 하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가족들을 잘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찾다가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A씨를 고소하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던 중 최근 이민우 씨에게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작가 A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내려진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이민우 씨가 방송작가 A씨를 고소하고 지난해 7월 검찰이 A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1월 A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는데 이 법원이 이민우 씨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을 해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고요. 26억 원을 모두 돌려줄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